안녕하세요. 르미입니다. 오늘은 캔들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캔들도 보고 차트도 보고 핵심도도 그려보고 그걸 다 해볼 거고, 나중에 뭐 구글 파이낸스도 가져와서 자료를 땡겨보고 나중에는 앱까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주식 공부도 한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전 부분을 다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남기고 시간 지나서 또 보고 할 거고, 저도 그 과정에서 머릿속에 다 집어넣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캔들을 처음 보려고 하고요. 저도 한 캔들이 양봉인지 음봉인지 빨간색 파란색 그거밖에 몰랐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핵심도도 그리고 한 게 몇 달 안 돼요. 솔직히 몇 달 안 되는데, 이제 그 캔들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와 그 윗꼬리 아랫꼬리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가져가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거는 100%는 없습니다. 주식에서 우리 여기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확률을 더 높여가는 거죠. 100%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뭐 저같이 뭐 단타나 스윙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공부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기초부터 해서 조금 난이도 높게까지 하고, 이제 제가 올리는 일별 공부 영상에서 캔들 공부한 거에 대해서 적용해서 같이 해석을 하면서 그걸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양봉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일단 시가가 500원입니다. 장이 시작할 때 500원이죠. 그리고 종가는 1000원입니다. 장이 끝날 때 1000원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1000원이 높으니까 500원보다 더 위쪽에 그렸습니다. 그래서 500원과 1000원이 이렇게 있고요. 당연히 종가가 시가보다 크니까 매수세가 큰 거였죠. 양봉입니다. 빨간색. 그리고 시가가 1000원입니다. 장 시작할 때 1000원이었는데요. 종가가 500원입니다. 장이 끝날 때 500원이 된 거고요. 이거를 매도세가 셌기 때문에 파란색을 칠합니다. 이렇게 보면 아시겠죠? 그냥 금액에 따라서 줄을 두 개 끊어놓고 거기를 그냥 빨간색, 파란색 채우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거 간단한 건데 몰라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저도 이제 안 건 몇 달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장대 양봉, 장대 음봉. 빨간색이 양봉이고 파란색이 음봉입니다. 그러니까 꽉 찼으니까 윗꼬리 아랫꼬리 없이 꽉 찼으니까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장 시작할 때 500원이었어요. 그러면 장이 끝날 때 1000원이었고, 그럼 이걸 꽉 채워줍니다. 매수세가 샜기 때문에, 종가가 더 높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해주고, 최고가가 1500원이었어요. 시작할 때 500원이고 종가 끝날 때 1000원으로 끝났지만 그 중간에 제일 많이 올랐던 게 1500원이었고 낮았던 게 1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액 크기대로 정해놓고 줄을 끄면 돼요. 이게 다예요, 캔들이. 근데 안 해보면 모르는 거죠. 저도 이거 안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시가가 1000원인데 종가가 500원. 종가가 작죠. 그러면 이거는 파란색이죠. 파란색으로 채웁니다. 근데 최고가가 1500원이었죠. 최저가가 1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줄 끄면 돼요. 그냥 파란색으로 칠해서. 이게 양봉,
음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뭐 인터넷에 많이 나돌죠. 시가가 500원이었습니다. 종가가 1000원이었고요. 그러면 당연히 종가가 크니까 매수세가 셌죠. 빨간색입니다. 근데 최고가가 1500원이었어요. 그리고 음봉입니다. 시가 500원이고요. 잘못됐네 이게. 시가가 1000원입니다. 종가는 500원이고요. 장 끝날 때가 더 쌌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매도세가 센 거고 이거는 파란색이 되겠죠. 그리고 최고가가 뭐 1500원 이렇게 윗꼬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캔들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찾아보다 보면은 윗꼬리는 다음날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하죠. 왜냐? 최고가까지 갔다가 밑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 말은 사람들이 기대감이 커서 1500원까지 갔다가 그 기대감에 부응을 못해서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다시 더 그 기대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날 더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관련해서 또 얘기를 들어보면 윗꼬리를 달았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이제 아랫부분 쪽에 있으면 윗꼬리를 달아도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요. 위쪽에 있을 때 아랫꼬리가 있으면 무조건 하락입니다. 이렇게 윗꼬리를 달아도 분석하는 게 좀 달라요. 100%는 아니지만 확률이 높다는 거죠. 관련해서 몇 가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맞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자, 아래쪽입니다. 지금 선을 꺼보면 핵심도를 꺼보면 여기 아래쪽이죠. 여기는 조금 상단이죠. 약간 위쪽 부분이죠. 그리고 이 옆이 아랫부분이죠. 지금 여기서는 윗꼬리 단 게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뭐 이쪽에 와서 윗꼬리를 담가 보면은 요 경우 윗꼬리를 달았죠. 많이 달았죠. 근데도 올라가는 게 보이고요. 여기서도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약간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랫부분인데 그래서 그 아랫부분과 윗부분의 그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본인이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또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은 어쨌든 이게 이쪽에서 봤을 때는 아랫부분이고 여기서는 윗부분이긴 한데 여기서 윗꼬리를 달았지만 아랫부분에서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올랐던 걸로 판단을 하고 여기서도 오른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상승에 비해서 좀 낮을 때, 지대가 낮을 때, 어떻게 보면 지대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여기 위쪽이 있고 여기 아래쪽 이래 있으면 아래쪽에서 상승 윗꼬리를 다는 거는 상승 추세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위쪽에 있으니까 좀 위쪽에 있죠. 이게 이렇게 있으면 당분간은 상승을 하나 이렇게 있는 거는 당분간 상승을 하나 곧 하강을 한다고 하죠.
윗꼬리가 있다 해가 당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기가 참 난해합니다. 이 감을 잡아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아래쪽이었기 때문에 윗꼬리 달아서 상승 추세를 따라갔는데 여기서는 위쪽이니까 상승 꼬리를 달아서 윗꼬리를 달았고 약간 높은 부분이라서 잠시 상승했지만 다시 내려왔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윗꼬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도 윗꼬리가 있죠. 여기도 윗꼬리가 있어서 내려와서 행보를 하다가 여기서 또 윗꼬리가 있었네요.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이거 뭐야? 여기도 윗꼬리가 있네요. 여기 여기도 윗꼬리가 있었는데 상승 중이네요. 윗꼬리가 있으면 하락 추세를 반영한다 했는데 그럼 따지면은 여기 이후로 이 뒤로는 잠시는 상승했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아까 일별 공부할 때는 제가 오를 것 같다고 했는데 다시 공부해서 본 이론으로는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횡보한다는 거는 거래량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가 오르면서 거래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게 이런 이론이 있는데 이걸 감을 잡아야 되니까요. 자기만의 느낌으로. 그래서 그분도 책에 보면은 캔들은 최소 매일 반년 이상씩 봐라고 되어 있고요. 기대감이 뚝 떨어져서 다음날 떨어졌다가 그리고 이 십자가는 추세가 전환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떨어지는 분위기에서 다시 플러스 되는 분위기,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로. 그러니까 오늘 딱 PT 3장 보고 너무 많은 걸 분석하는 거긴 한데 이렇게 느낌 아닌 느낌을 보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있구나.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볼까? 광진실험 같은 경우 윗꼬리 많이 다른 게 이게 윗꼬리를 많이 달았네요. 이쪽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걸 과연 낮은 데에서의 윗꼬리라고 봐야 되는 건지 위쪽에서의 윗꼬리라고 봐야 되는 건지는 좀 그런데 위쪽인 것 같죠. 그런데 그 말로만 듣던 적산병이 생겼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산병이 생기고 난 뒤에 하루나 이틀 쉬고 상승을 할 확률이 높다고 했으니까
근데 모르겠네요. 이게 윗꼬리가 거래량이 세서 더 떨어질지, 거래량이 강할수록 더 신뢰도가 가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따지면 여기도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떨어지지 않고 횡보 정도 약간 떨어질 정도였지만 요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윗꼬리가 아래 있을 때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 대신에 거래량이 전날보다 더 좋으면, 위에서는 윗꼬리 달면 떨어질 확률이 높다. 대신에 거래량이 더 받쳐주면 더 작업의 신뢰도가 높다.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한 거는 윗꼬리 있는 캔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 윗꼬리 있는 캔들을 계속 여러 개를 찾아보자. 거기서 찾아보면서 이 윗꼬리에 있는 캔들은 위쪽이다, 아래쪽이다, 아래쪽에 있다. 그리고 이 캔들은 전날보다 거래량이 많았다, 적었다.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100% 확률은 100%는 아니지만 확률을 높여가는 과정이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차트 공부, 캔들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윗꼬리를 달았다. 거래량이 높았는데 다음날 떨어졌다. 근데 적산병이 나왔다. 그러면 뒤에는 어떻게 될 거지? 이거는 십자가는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경우인데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건데, 계속 오르다가 잠시 더 오를지 안 오를지 서로 눈치를 보다가 그 다음 날은 오를까 말까? 저는 오를 것 같은 느낌인데 HSD 엔진이는 지금 보니까 불안불안한데요. 지금 위로 갔는데 쪽 잡아 째진 눈이 나온 거 보니까 이게 추세 전환을 의미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다음날 내려갈까?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하나하나 다 분석하면 너무 힘드니까 캔들의 종류를 보면서 이제 패턴을 읽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캔들 하나 보고 하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캔들을 이렇게 여러 개 뭉쳐서 이 패턴들, 이거를 익혀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윗꼬리가 있다. 근데 그전에는 뭐 빨간 양봉이었고, 그 앞에는 양봉이었고, 그 뒤에는 뭐 음봉이었고, 이런 여러 캔들의 몇 가지, 여러 개 붙은 거에 대한 캔들이 여러 개가 붙은 거에 대한 패턴, 말이 잘 안 나오나. 그리고 거래량, 캔들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캔들에 대해서 어떤 캔들인지를 알고 여러 캔들을 뭉쳐놓고 이 패턴을 찾아서 머릿속에 익혀두는 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캔들 하나하나의 의미보다 캔들 여러 개를 보면서 흐름을 찾는 거, 그걸 더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하는 대로 계속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